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자의 사연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듣고 또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남자분의 사연은 이래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한 1, 2년 차 신혼 상태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는 거래처에 친한 네. 거래처의 후배,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 후배,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게 자리에서 그 후배가, 형, 그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는 여자분이 혹시 결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맞아. 우리 집사람이야. 뭐 이렇게 와이프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 그 사람이 나는 그 여자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털어놓은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동거를 시작했어 라고 보여줬던 여자친구 예전에 동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보여줬던 여자친구와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이제 상황을 마주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믿었던 아내가 과거에 유학 시절에 동거를 했다. 이걸 알게 된 건데. 그리고 유학 시절에 공부만 했다고 얘기했었다고 해요. 연애 시절.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배신을 느낀 지점이 동거 할 수 있다. 요즘에 많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동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그렇죠. 유학 가서 정말 공부만 하다가 맞아요. 순진한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거래처 후배와 친한 외국인 친구의 동반자였다. 이걸 알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분의 반응이 이제 남편분을 더 황당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자 오히려 이제 당당하게 하고 오히려 남편분을 공격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보면은 약간 이제 다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년 이상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 보실 때, 우리나라의 중간 정도의 연령대니까, 좀 고루한 이제 나이 먹은 기성세대가 됐고요. 라떼를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또 제가 결혼할 그때만 해도, 사실 저희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학 갔다 온 여자는 거른다. 남자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남사친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만 해도, 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사실 되게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또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동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여성들도 많고 또 남성들도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유학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이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았었거든요. 퐁퐁남이라고 요즘 얘기로는 퐁퐁남인 거죠. 요즘도 얘기해요? 저는 예전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도 퐁퐁남이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동거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열린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남편분의 배신감은 요거였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뉘앙스로 이제 계속 자신의 삶을 과거를 얘기해왔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신뢰를 두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여자분의 반응이 이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또 얘기하는 게 맞나? 또 남편한테 과거를 전부 다 알리는 게 맞나? 그렇죠. 우리가 왜 결혼 전에 사실 크고 작게 연애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결혼 상대에게 털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랑 뭐 되게 진지하고 뭐 이런 관계까지 갔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상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그렇지 남편도 않고 완전히 알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두는 게 사실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더 글로리에 나왔던 것 같네요. 열지 마. 그 판도라의 상자야. 네네, 맞아요.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커뮤니티 그 올라온 사건에서 여성분은 뭐가 지금 나는 너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거고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한 건데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이렇게 현재에 뭔가 이렇게 문제 제기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가장 이제 아쉬운 분이 계시다면 그 후배분. 아, 후배가 빌런이라는 거죠? 굳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사실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내 여사친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건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의 영역을 굳이 내가 개입이 돼가지고 밝힐 필요가 있었나. 너무 심한 오지랖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결혼 전에 이제 초창기에 사귀는 여성이 있다고 말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밝히는 거는 약간 사생활 유출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결혼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혼이 파탄에 이른다? 그러면 책임질 건가요? 그 부분은 좀 경솔한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솔한 행동이었던 게 너무 아쉽고요. 이 남편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요? 글쎄, 이게 저는 만약에 이제 뭐 남편이 뭐 동거를 했더라도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뭐 그 과거를 다 수용하겠다 하면 결혼 생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고민을 하는 부분은 아까 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신뢰를 잃은 거,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 부부 신뢰를 사이에. 잃고 그 이후의 대응을 보니 그 신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요 대목이 아닐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사이가 사실 굉장히 이제 부부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신뢰가 중요하다. 상호를 신뢰하는 거, 서로를 신뢰하는 거. 그래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배우자감으로 고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특히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 그 결혼 전에 아내가 나는 공부만 했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공부하면서 동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이 마치 아내가 얘기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신뢰감이 깨졌다. 이러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것이 결혼 생활에 좀 어려움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조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동거에 되게 뭐라 그래야지? 긍정적인 문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전과 달리 아까 도입부에 좀 열려있죠.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사연이 된다면. 맞아요. 이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동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네. 혹은 모르고 결혼까지 했다가 알게 되었다면. 네. 이것은 어떨 것인가.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은 뒤에 남길 후회를 지금 걱정하는 것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젊은이들의 특성이 그거죠.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사실 예측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근데 뒤에 후회할까봐 지금을 충실하게 못 사는 것은 또 젊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막상 1, 2년 후에 나에게 닥칠 문제였을 때 그것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안 된다. 그러면 좀 이 시각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라면 상관없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허용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그 문화에 대해서는 약간 어느 정도 서로 다른 문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문화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이중성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의 본심과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동거를 그러면 합법화를 해야 돼. 이 사실혼 관계를 우리가 사회가 더 폭넓게 받아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적인 사실혼과 같이 준해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돼라고 하지만 그런 법이 만들어지려면 그 근거로서 동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것이
뭐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이게 다 수용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아니 동거가 뭐가 어때서 너 남자분의 꼰대라고 생각 고민하는 남자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고 또 반면에 네. 이제 여자가 솔직히 얘기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밝혀졌을 때라도 이제라도 좀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미리 말 안 하는 것은 미안하다 정도로 그렇죠. 들어갔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대응이 서로 있을 수 있는데 좀 이게 너무 이제 입장이 서로 약간 극단화되어서 갈등이 어떻게 해소돼야 될지 사실 남편분 되게 고민되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고민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정말 지금 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의 일이 됐을 때는 되게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남의 일이면 아야 그건 네 자유니까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굉장히 관대해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제도로 우리가 사회에 정착을 시킬 때는 문제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네. 나한테만 피해를 안 끼치면 돼 네. 그랬는데 그게 나에게 피해가 이게 될 수 한 있잖아요. 사회거든요. 우리가. 네, 맞아요. 네, 그게 문제고 그래서 이제 나에게만 피해를 안 끼치면 돼 나도 신경 쓰지 않겠어까지 가는 것이 사실 약간 유럽의 동거 문화잖아요. 네, 네, 과거를 맞아요. 묻지도 않고 맞아요. 미래를 묻지도 않고 그냥 오늘을 살다가 헤어지면 끝. 여기서 끝나고 미후의 문제도 그냥 딱 그 지점에 머물러서 해결을 하는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요 살짝 눈치 보고 불편하고 요 상태에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문화 충돌의 시기죠, 딱.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동거라는 것은 결속력이 되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네. 이제 그 동거혼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결혼이 되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전에 동거했던 것이 기록에도 남지 않고 사실 그 후배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뭐 가정은 평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동거라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나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고요. 뭔가 동거에 대한 동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곱고 곱지 않은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문화와 제도를 만들잖아요. 이 문화와 제도 간에 충돌이 생기고 그럼 너는 요 문화로 살아 나는 이 문화로 살게 한 사회 내에서 그러면 이게 충돌이 생기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금 오늘 사례와 네, 같은 맞아요, 개인의 맞아요. 문제점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내놓고 우리가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낼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개인이 겪게 되는 불편과 어려움과 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정 파괴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네. 거죠. 변혁의 시기에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는 너는 너 나는 나로는 이제 해결될 시점이 넘어섰다.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론화할 때 이런 솔직한 담론들이 이렇게 나와줬으면 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완화점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네, 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